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1988년도에 국립서울정신병원 임상연구비에 의해서 이 논문이 만들어졌고, 국립서울정신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심리극을 해온 곳이죠. 논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치료자로서의 보조자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보조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치료극 후 환자와의 개인 면담 및 보조자에 대한 환자들의 느낌 등을 설문조사하고 정신치료극 내에서의 보조자의 역할 및 기능 등도 조사하여 보조자의 수련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심리극 연출은 저자가 직접 하였고 정신치료극이라고 한 건데 심리극 연출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이 논문의 보조자는 전공의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는 그게 내용은 가족 간 갈등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와의 갈등, 이성 문제, 직장 내 갈등이었는데 이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대체로 대인관계의 갈등이 심리극의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었구나. 참고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극을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족 갈등과 관련된 공부가 함께 이루어지면 심리극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콘텐츠 중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기법은 압도적으로 역할 전환 기법, 롤리버서를 가장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외에 비뇌자 기법, 독백 기법, 화해 기법, 거울 기법, 죽음 기법, 이중자 기법, 다중자 기법, 역할놀이, 롤플레이, 그 다음에 미래투사 기법, 1인극. 이것은 각각 특정 회기에만 한 번씩 사용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회 극이 끝날 때 잠을 잤다가 꿈을 꾼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병원 심리극 경험을 하면서 많이 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자와 실제 사람과 차이점을 조사했는데 보조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의 같았다가 11명이었습니다. 68%네요. 약간 차이가 있었다. 4명, 완전히 달랐다 1명. 결과 3번은 역할 바꾸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상대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표현했나입니다. 심리극 진행하다가 역할 바꾸기라면 주인공은 상대방 역할을 물리적으로 바꿔 앉아서 하게 되니까 본인도 그 상대방의 모습을 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같게 연기했다가 15명. 그 다음에 결과 4번. 보조자가 치료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가 압도적으로 15명 나왔습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15분의 세부적인 답변을 보면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서 후련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7분 계셨고 보조자가 대신 표현해 줘서 후련했다 4분이 계셨습니다. 나의 문제를 지적해 주어서 재인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인사이트라는 용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감을 느낄 수 있어서 생활에 자신이 생긴다라고 말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요. 새로운 대상을 본 것에 새로운 감정이 들어 좋았다. 그 다음에 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각과 다른 느낌이 들어 혼동이 왔다. 결과 5번째,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비느자 기법에 쓸 때라고 답변한 분이 6명, 가족 장면에서 5명, 다른 여러 상황에서 5명이라고 했습니다. 결과 6번, 보조자가 나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느낀 상황, 가족 상황에서 나의 속마음을 대신 얘기해 줄 때가 1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7번, 역할을 바꾸었을 때 좋았던 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좋았다. 9명이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대신 표현해 준 것 5명. 역할 전환할 때, 롤리버설을 할 때 보조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거울의 역할도 해줄 수 있으면 좋고 대리인의 역할도 해주면 좋겠다. 결과 8번을 보면 보조자에 대한 느낌인데 내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4명. 주인공의 자유로운 표현을 돕는 것도 보조자의 역할이구나. 결과 9번. 주인공을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다. 이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준 것은 한 분은 주인공 하다가 혼돈이 와서 힘들었다. 또 한 분은 말이 막혀서 힘들었다. 이것도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 10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보조자를 했을 때 어땠느냐. 이야기하기 편했다가 4명. 잘 이해해주고 이끌어주는 듯 했다 3명. 만약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의사나 환자가 보조자를 해줬을 때 적대적인 역할을 하거나 라이벌, 상대적으로 갈등 있는 역할을 했다가 심리가 끝나고 병동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괜찮을까? 내가 아는 사람이 보조자로 나와 마주보고 연극을 했을 때 그 어떤 특정 표정이나 몸짓이나 잔상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치료자는 그냥 치료자 역할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역할 맡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외부 자원봉사 선생님, 그분들께 보조자를 부탁드리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과 11번. 잘 모르는 사람이 보조자를 했을 땐 어땠나? 내가 생각하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쉬웠다. 별 문제 없이 한 것 같습니다. 7명. 별 상관없다. 4명. 이야기하기 싫었다가 3명이었네요. 심리극 진행 중에 진행자가 물어보고 얘기 듣고 보완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것도 저는 주인공 얘기를 해줘서 바로바로 보완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합산을 해봤더니 17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퍼센테이지도 합산하니까 106.4%입니다. 16명 설문조사인데 17명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은 논문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 보조자를 했을 경우 7명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가 생각하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쉬웠다고 대답했고 4명은 별 상관없다고 대답했으며 3명은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야기하기 싫었다 했고 3명은 보조자가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7명, 4명, 3명, 3명 합치면 17명이고 퍼센테이지도 합치면 106.4%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 12번은 심리극 주인공을 한 소감을 정리를 한 것인데 관객들이 많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 문제가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가 7명. 관객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5명. 나의 문제를 나타낸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4명. 관객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가 1명이었습니다. 다 합산하니까 17명에 106.4%입니다. 이 16명이 100%인데 통계 오류가 생겼습니다. 본 논문은 한 번씩 정신치료극의 주인공으로 참석한 16명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조자 역시 본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2명 내지 3명이 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반응을 일반화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보조자들이 어느 정도 역할들을 유사하게 연기하며 또 이것이 치료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조사해 봄으로써 보조자 기술 습득을 하고 워밍업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본 연구는 보조자의 반응이나 역할 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지침이 없이 단순한 환자의 느낌만을 위주로 보조자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조사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보조자의 효과적 사용은 연기 방법 외의 효과는 물론 치료 효과를 더욱 보양시킬 수 있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만남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보조자와 환자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드치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의견 첫 번째는요, 내담자의 의견을 들은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생각했거든요. 환자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남기고 공유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심리극을 정신치료극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심리극을 정신치료극으로 명명한 누군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심리극은 개인 치료만 가능하다. 심리극은 연극치료 유사 분야. 1번 혼잣말 산책이라고 제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작년 10월 27일에 경북 상주에 있는 경천섬을 산책하면서 만든 영상인데, 이때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료수가 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렸거든요. 의료보험 수가에는 심리극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한글로 정신치료극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생각 네 번째는 정신치료극에서 보조자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보면 정신치료극의 구성 요소는 주인공 연출과 보조자 관객이다라고 딱 정의를 하거든요. 정신치료극의 구성 요소라고 언급한 네 가지 요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극의 인적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된 요소. 정신치료극의 구성 요소는 주인공 연출과 보조자 관객 무대이다.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다섯 번째는 정신치료극 상황에서 보조자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첫 번째 기능은 주인공이 원하는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은 주인공이 자신의 불안, 결점, 욕구 등을 좀 더 나은 해결 방법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인공이 워밍업 되도록 안내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모레노가 1959년에 쓴 글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인용을 한 거죠. 모레노가 1959년에 쓴 것은 사이코 드라마 두 번째 책입니다. 국내에는 사이코 드라마 1, 2, 3 세 권이 다 번역서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번역서를 찾아봤는데 비슷한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글 보신 분 계시면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께서는 모레노가 보조자의 두 가지 기능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인용한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발성과 즉흥성을 가지고 환자에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보조자는 인간의 심리적인 의미와 행동들에 숙련되어 있어야 되고, 연출자의 신호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을 환자와 관객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로 연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논문의 저자가 주장을 하는 것인데, 보조자를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과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문의 본문을 보면 보조자가 기술 습득을 하고 워밍업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기술 습득과 워밍업에 도움될 만한 구체적인 의견과 제안은 볼 수 없었습니다. 보조자의 수련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라고 논문의 저자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글의 보조자는 국립서울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이다. 사이코 드라마 제2권 정신치료의 토대, 이게 바로 모레노가 1959년도에 출판한 그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맨 뒤에 요약, 사이코 드라마와 정신 분석이라는, 거기에 보면 보조자가 도입된 네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요걸 소개하겠습니다. 보조자가 도입된 심리학적 이유는 치료자의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 그래서 심리극을 연출하는 의사 선생님은 치료자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보조자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의의 경우는 병원에서 일할 때는 치료자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객관성과 중립성을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심리극 보조자로서 활동할 때는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정신치료극에서 보조자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보면 펄스가 언급됩니다. 펄스는 일반적인 정신치료극은 반대하였는데 이는 보조자가 치료를 방해해서 개인의 탐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하였다라고 인용을 했어요. 펄스가 이 말을 했다라는 그 책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번역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가 구입을 해서 읽어봤는데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 그대로 게슈탈트 치료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펄스가 일반적인 정신치료는 반대하였다라는 글도 안 보였고요. 보조자가 치료를 방해하여 개인의 탐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글도 안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 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제가 감사히 잘 공부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인용한 글이 더 있더라고요. 논문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정신치료극에서 보조자의 역할이라는 논문.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죠. 펄스는 일반적인 정신치료극은 반대하였는데 이는 보조자가 치료를 방해하여 개인의 탐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하였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찾아낸 논문은 1987년도 논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펄스는 오토드라마의 기법을 주장하면서 일반적인 정신치료극을 반대하였는데 이는 보조치료자가 오히려 치료를 방해하여 개인의 자기 탐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83년도에 나온 정신과 입원 환자에 적용된 심리극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게슈탈트 테라피의 창시자인 펄스는 일반적인 심리극을 반대하였는데 이는 치료자의 보조원이 치료를 방해하여 개인의 자체 탐구를 벗어나게 하며 나름의 계획서를 가지고 치료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레노의 심리극 테크닉은 환자에 대해 거의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상과 해석을 가져온다. 이로 인해 환자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의 독특함에 의해 왜곡된다. 이게 펄스의 진실이다. 저의 결론은 대한민국 심리극의 문화보존과 연결해 봤을 때 보조자의 역할과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시 국내 심리극 상황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가 정신치료극에서 보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게슈탈트 치료 창시자 펄스의 심리극 비판을 아는데 도움되는 의미 있는 자료가 바로 정신치료극에서 보조자의 역할, 이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자의 역할은 진행자, 연출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심리극 도입을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리고 전공의를 심리극 연출가로 세우기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딱 1년만 저한테 맡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 1회 3시간씩 정신건강 전문요원 직영주가 1991년부터 쌓아온 심리극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